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다운입니다. 이번 주는 안타까운 소식부터 전해드리게 됐습니다. 독립기념일을 하루 앞둔 지난 3일 사우스 달라스에서 복면 강도들에 의해 한인 여성 1명이 숨지는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안미안 기자가 보도합니다. 달라스 남쪽 오클리프에서 그로서리 스토어를 운영하는 한인 진하 씨가 돈을 노린 무장 강도들의 총격에 사망했습니다. 진하 씨가 괴한의 총에 맞은 건 지난 3일 밤 8시 30분경 가게 문을 닫고 자신의 차로 걸어가던 중이었습니다. 복면을 한 강도 2명은 퇴근 중이던 진하 씨를 향해 권총 3발을 쏜 후 가방을 탈취해 달아났습니다. I'm standing outside, watering the flowers in my yard. I saw the lady and the guy is fighting outside, you know. It's fighting outside? He's trying to take a bag from her. Okay, yes. And he shot her the third time. The third time I saw the shot. 총상을 입은 진하 씨는 곧바로 베일러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허파를 관통한 총상으로 인해 현장에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 사건 현장인 퀵책 그로서리 앞에는 진하 씨의 따뜻한 미소를 그리워하는 지인들의 애도가 넘쳐납니다. 평소 상냥하고 친절하기로 소문났던 진하 씨는 사건이 벌어진 곳에서 20년간 그로서리를 운영해오며 흑인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She was going to give him a free sucker, a free package of gum, or some free candy. Regardless, if you was a little short, she'll let you be short. You can pay her later. And she's just a good person. We come like every day. Every day? Yeah. Yeah, we gonna miss her because she was nice. She was nice. Yeah. I used to call her my mama. 너무 좋으신 분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항상 가면은 뭐 하나라도 그냥 주려고 웃으면서 고생한다 그러는. 달라스 경찰국은 현재 용의자 3명의 신원 파악을 위해 CCTV 판독과 탐문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텍사스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 몇 개나 되는지 아십니까? 무려 40개가 넘는데요. 한국에서도 주목하고 있는 텍사스 산업의 가능성은 최근 경제 전문기관인 CNBC의 평가 자료에서도 확인됐습니다. 텍사스가 미국 전역에서 사업하기 좋은 곳 2위에 선정됐다는 소식을 이승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텍사스가 미국 50개 주 가운데 사업하기 가장 좋은 곳 2위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이번 선정은 미국 50개 주를 대상으로 사업 비용과 고용 인구, 교육 여건과 생활 비용 등 43개 조사 항목을 면밀히 평가한 것이어서 더욱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달라스, 포토스, 알링턴에 이르는 DFW 메트로폴리탄은 차세대 산업도시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DFW가 주목받는 가장 큰 이유는 편리한 교통입니다. 미국 본토내 어느 곳이든지 차로는 2일, 비행기로는 4시간 안에 갈 수 있는 달라스는 첨단 산업과 물류 유통의 발달을 이끌며 미국 교통의 심장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최대 항공사인 아메리칸 에어라인과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의 헤드쿼터가 DFW 지역에 위치해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이 밖에도 세계 최대의 에너지 석유화학 기업인 엑선모빌의 본사가 위치하고 있고 락히드 마틴과 벨 헬리콥터 등 항공 방위 산업의 리더 기업들이 상주하고 있으며 21세기 첨단 산업 개발의 선봉장인 600여 개의 크고 작은 정보통신 기업들이 밀집해 있습니다. 현재 텍사스에는 한국석유공사, 삼성전자, 현대상선, 두산중공업 등의 대기업뿐 아니라 서울도시가스, 부산파이프, NC소프트 등의 중소기업까지 40여 개의 기업들이 미주 본부와 지사를 두고 활발한 기업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요즘 한인 인구가 달라스에 부쩍 증가를 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달라스뿐만 아니고 휴스턴이나 오스틴, 텍사스며 텍사스 인근의 오클라호마, 루이지애나 지역까지도 한인들이 증가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샌프란시스코 경유하는 그런 노선으로 주 2회 취항하던 그런 때를 회상을 해보면 참 엄청난 변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주 5회로 증편되면서 향상된 스케줄로 인해서 교포 사회 모든 여러분들과 대한항공 달라스 지점의 발전이 앞으로도 지속되고 더 발전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경제 성장뿐 아니라 인구 증가에서도 지속적으로 성장 곡선을 그리고 있는 텍사스는 이제 명실상부한 미국 경제의 메카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235번째 독립기념일을 축하하는 화려한 불꽃놀이와 다채로운 행사가 달라스 지역 곳곳에서 성대하게 펼쳐졌습니다.
김궁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4일 독립기념일 행사가 펼쳐지는 곳곳에서는 인파의 물결로 발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독립기념일 이벤트를 즐기려고 일찍부터 행사장을 찾은 이들은 불꽃놀이를 관람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자리를 펴놓고 여유있게 다채로운 행사를 만끽했습니다. 에디슨에서는 불꽃놀이를 기다리는 동안 오케스트라 연주와 에어쇼가 펼쳐져 장관을 이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출격했던 전투기들과 비행기들이 상공에서 선보이는 곡의 비행은 연신 사람들의 탄성과 박수를 자아냈습니다. 플레이너 오크포인트 공원은 온통 성조기의 물결입니다. 대형 성조기를 차량에 부착하기도 하고 성조기 모자로 분위기를 한껏 살립니다. 성조기 원피스를 예쁘게 차려입은 어린아이의 모습에 주변은 온통 웃음꽃이 만발하고 애완견까지 합세한 가족 패션은 이날 성조기 패션의 압권이었습니다. 놀이마당과 먹거리가 질비했던 페어팍의 독립기념일 행사는 자타가 공인하는 달라스 대표 행사답게 많은 인파와 다양한 축제가 펼쳐졌습니다. 불꽃놀이가 펼쳐지는 코튼볼 경기장에서는 2만 5천 명이 자리를 함께하고 화려한 불꽃놀이 축제를 즐겼습니다. 이에 프리스쿨을 시작으로 4일까지 3일 동안 펼쳐진 불꽃놀이는 달라스 밤하늘을 형형색색으로 수놓으며 축제의 여름밤을 화려하게 물들였습니다. 텍사스 뉴스 시간입니다. 미스 텍사스 선발 소식과 아메리칸 에어라인의 신형 항공기 도입 소식을 연이어 보도합니다. 지난 3일 밤 UT 알링턴 홀에서 열린 미스 텍사스 대회에서 미스 프리스코 캔들 모리스 양이 2011 미스 텍사스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캔들 양은 백혈병에 관한 주제로 강연을 펼쳐 심사위원들에게 강한 인상을 심어주었고 멋진 피아노 연주도 선보여 텍사스를 대표하는 미인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캔들 양은 내년 1월 라스베가스에서 펼쳐지는 미스 USA의 텍사스를 대표해 참가하게 됩니다. 달라스에 본사를 두고 있는 아메리칸 에어라인이 250대 이상의 신형 비행기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아메리칸 에어라인의 전체 항공기 620여 대 중 30%에 해당하는 비행기가 전격 교체되는 대규모 투자입니다. 이번 결정은 유가 상승이 주요 원인으로 노후된 비행기를 신형으로 교체함으로써 연료 효율과 정비 비용, 고객 만족의 3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전략입니다. 구매가 확정되면 신형 비행기 도입은 2014년부터 순차적으로 이뤄질 계획입니다. 폭스뉴스의 트위터 계정이 해킹당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암살을 당했다는 거짓 정보가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미국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독립기념일 새벽 폭스뉴스의 트위터 계정에 오바마 대통령이 암살을 당했다는 긴급 뉴스가 올라왔습니다. 아이오와주에서 2차례 총격을 받아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긴 글이 6건 잇따랐습니다. 해킹에 의한 가짜뉴스는 폭스뉴스 트위터 팔로워 3만 4천 명에게 실시간으로 전해졌으며 전 세계 언론을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이에 폭스뉴스는 트위터 계정이 해킹을 당했다면서 오바마 대통령이 독립기념일을 가족과 함께 보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살 난 딸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케이시 앤소니의 재판으로 미국이 떠들썩합니다. 사건 당시 22살이었던 젊은 엄마가 자유분방한 삶을 위해 어린 딸을 살해한 게 아니냐며 비난의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재판 자체가 TV를 통해 생방송되고 있는가 하면 재판을 직접 보기 위해 전국에서 찾아온 사람들로 법정은 장사진을 이룹니다. 플로리다 올랜도에서 살고 있던 앤소니의 딸 케일리가 사라진 것은 2008년 6월. 한 달 뒤 할머니의 실종 신고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고 6개월 뒤 집 근처 숲에서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당시 2살 난 케일리의 입과 코, 얼굴 등에는 강력 접착 테이프가 감겨 있었습니다. 수사당국은 엄마인 케이시 앤소니가 자신의 애정생활에 방해가 되는 어린 딸을 죽인 것이라 보고 케일리가 실종된 지 3개월 만에 앤소니를 1급 살인죄로 기소했습니다. 미국에서 등록금이 가장 비싼 사립대학은 베이츠 컬리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메인주에 있는 사립대학인 이 대학의 연평균 등록금은 5만 1,300달러입니다. 연방교육부가 미국 내 대학별 학비 실태를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교육부의 이 같은 방침은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대학 선택에 필요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대학들에는 투명한 재정 운영을 압박하기 위한 것입니다. 학비가 가장 비싼 공립대학은 연평균 등록금이 14,416달러인 펜실베니아 주립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부지역 아이비리그 대학의 경우 등록금 상위 5%에 들지는 않았지만 대부분 연평균 3만 5천 달러를 넘었습니다. 아시아인들의 문화축제 달라스 아시안 필름 페스티벌이 10주년을 맞았습니다. 한국 영화를 비롯해 발전하는 아시아 영화계의 주요작들을 초청해 문화사절단 역할을 해오고 있는 아시안 필름 페스티벌 소식을 라이프 플러스에서 전해드립니다. 7월 15일부터 일주일간 달라스 업타운에 위치한 매그놀리아 극장에서는 아시안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행사 기간 동안에는 한국, 일본, 중국, 인도 등 아시아 주요 6개 나라에서 초청된 36편의 영화가 상영될 예정입니다. 이번 영화제의 주요작으로는 베니 첸 감독이 연출하고 성룡이 주연을 맡은 샤올린과 홍콩 영화제 수상작인 범죄 드라마 더 스툴 피전, 그리고 공포영화 트리플 탭이 있습니다. 이 밖에도 2010년 아시안 영화제에서 크게 히트한 가라데 로보 자보가와 퍼니메이션 엔터테인먼트사의 액션 드라마 시티 언더시즈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 영화는 부천국제영화제에서 작품상을 수상한 바 있는 심리추리물 김봉남 살인사건의 전말과 로맨틱 코미디물인 시라노 연애조작단, 탈북자가 겪는 고통을 통해 분단국가의 이면을 보여주는 댄스타운이 상영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유해진 주연의 죽이고 싶은, 수혜 주연의 심야의 FM, 심은하 한석규 주연의 텔미 썸띵, 재미동포 크리스티나 유 감독의 웨딩 플레이스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2002년 처음 시작한 이후로 남부 지역에서 실시되는 가장 큰 아시안 영화제로 발돋움해온 달라스 아시안 필름 페스티벌은 완성도 높은 아시안 영화의 약진을 알리는 아시안 문화의 전령사입니다. 인천 강화도 해병대 해안부대에서 4명이 숨지고 2명이 크게 다치는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총을 쏜 사병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다 중상을 입고 체포됐습니다. 한국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난 것은 4일 오전 11시 50분경 19살 김모 상병이 K2 소총과 75발의 실탄, 1발의 수류탄을 탈취한 후 생활관에서 잠을 자고 있던 사병 3명을 잇따라 조준 사격하는 등 최대 13발을 난사했습니다. 총을 맞고 쓰러진 장병은 모두 5명으로 25살 이승훈 하사 등 3명은 그 자리에서 숨지고 나머지 2명은 총상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21살 박지현 일병이 이송 도중 숨져 희생자는 모두 4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총기를 난사한 김상병은 수류탄을 터뜨려 자살을 시도하다 부상을 입고 국군 수도병원을 거쳐 국군 대전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군 당국은 가해자인 김모 상병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경위 파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모래시계 검사로 유명한 홍준표 후보가 한나라당 당대표로 선출됐습니다. 지난 4일 열렸던 한나라당 전당대회에서 당당한 당대표를 내세운 홍준표 후보는 선거인단 투표 1위, 여론조사 2위를 기록해 한나라당 신임 대표 자리에 올랐습니다. 홍준표 신임 대표는 당선된 이후 즉각적으로 당의 개혁을 위해 계파 청산에 나서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신임 최고위원회는 유승민, 나경원, 원희룡, 남경필 후보가 선출됐습니다. 친박근혜계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던 유승민 후보는 2위로 최고위원회에 올라 박근혜 전 대표의 영향력을 과시했습니다. 이번 전당대회 결과는 내년 총선에 대한 위기감을 반영한 것과 동시에 친이명박계에 대한 견제 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평창이 3번째 도전 만에 올림픽 유치의 꿈을 이뤘습니다. 지난 6일 남아공 더반에서 열린 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지 1차 투표에서 평창은 총투표 95표 가운데 무려 63표를 얻어 압도적인 차이로 독일의 미넨을 제치고 승리를 확정지었습니다. 2번이나 1차 투표에서 1위에 오르고도 2차에서 역전패를 당했던 평창은 이번에는 1차에서 과반수 이상을 득표해 2차 투표까지 가지 않고 올림픽 개최에 성공했습니다. 준비기간 12년에 걸친 3번의 도전 끝에 일궈낸 값진 승리였습니다. 올림픽 개최지로 확정된 평창은 IOC와 공식 조인식을 갖고 2018년 동계올림픽 준비를 향해 첫 발을 내딛게 됩니다. 한국 연예계 소식을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걸그룹 소녀시대가 일본에서 최고 그룹상을 수상했다는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소녀시대의 히트곡 소원을 말해봐의 일본어 버전 진이는 일본의 권위 있는 시상식에서 소녀시대에게 최고 그룹 비디오상과 최고 가라오케상을 선사한 곡입니다. 진이로 인기 돌풍을 일으킨 소녀시대는 이번 수상에서 비주얼과 음악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일본 음악계에서는 인형 같은 외모의 트렌디한 음악이 강한 인상을 준다고 소녀시대의 인기 비결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트로트 퀸 장윤정 씨가 김치 사업으로 100억대 CEO에 합류했습니다. 지난 3월부터 시작한 김치 사업이 소문을 타고 대박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홈페이지가 마비될 정도로 큰 관심을 끌면서 연매출 100억 달성을 코앞에 뒀다고 합니다. 장윤정 씨는 바쁜 일정에도 재료부터 공정까지 직접 살피면서 김치 사업에 남다른 열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패션 매거진 보그 7월호 미국판에 한국의 유명 배우 전지현 씨의 화보가 실려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화보에서 전지현 씨는 영화 설화와 비밀의 부채에 함께 출연한 중국 배우 리빙빈과 함께 전통 의상을 입고 하얀 얼굴과 빨간 입술을 강조해 묘한 매력을 자아냅니다. 특히 전지현의 화보는 촬영에 나서는 일이 거의 없는 보그 편집장 안나 윈투어가 직접 촬영을 진행해 더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한 주간도 뜨겁고 화창한 날씨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수요일쯤에 한 차례 폭우가 달라스 지역을 지날 예정인데요.
이번 주말에 세차를 계획하셨다면 한 주 더 참으시는 게 낫겠죠? 뉴콜라이브는 항상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제보가 있으실 때는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라며 7월 둘째 주 뉴콜라이브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